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운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정권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 4월 12일입니다. 부랴부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4월 12일 날 총회를 하면서 4월 중에 한 보름 만에 검수완박을 완전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처리하자고 당론으로 채택해서 그때부터 우리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4월 30일 날 약속한 대로 민주당끼리 약속한 거죠. 검찰청법, 5월 3일 날 형사소송법, 이렇게 3일 간격을 둔 것도 국회 살라미 전술이라 하죠. 국회 본회의를 쪼개서 하는 것도 매일 붙여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최소한 붙일 수 있는 게 3일이라서 저놈들이 저놈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놈들이죠. 저놈들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4월 중에 처리를 3일 어겼습니다. 여하튼 5월 3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마자 유례 없이 국무회의 시간을 당일날 열어서 원래 국무회의는 오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오전인데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5월 3일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다른 안건은 없고 이 안건만 갖고 심의 공포를 하니까 완전히 날치기로 아마 우리 헌정사상에 국회 본회의 통과 오전에 하고 오후에 공포한 법이 제가 알기로는 70년 이상 된 헌정사에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합법의 탈은 섰지요. 그 내용은 사실 1년도 안 된 작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중대범죄 6개,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걸 빼놓고는 사실은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겨준 상태인데도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드디어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모든 6대 범죄를 다 경찰로 몰아준다는 것이 이제 우리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6개를 다 넘겨주면서 워낙 이 친구들도 급하게 하니까 바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법률 시행은 1년 뒤에 하는데 이 친구들도 더 이상 땡길 수는 없어서 4개월 후에 시행을 하고 또 그러면 6대 중대범죄는 누가 하느냐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느닷없이 중수청, 6대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법안 처리는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은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당일치기 이런 문제가 있죠. 회기 쪼개기는 전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기를 2번으로 나누어서 다른 안건은 처리도 하지 않고 요것만 처리한 겁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그 주도한 사람들이 민주당 철험회라고 하는 저는 처음 소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처럼 강성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 이름도 한번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이번에 더맨더머 트리오라고 인구에 회자된 분입니다. 그 유명한 박주민, 황운하. 박주민은 이제 중진이 되어버렸죠. 초선은 아니죠. 여하튼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마지막 쇼를 할 때 특히 위장 탈당이 이제 절차적으로 헌법 위반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정의 표시. 이 통정이라는 뜻이 법률 용어입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서로 정을 통한다는 겁니다. 가짜로 허위 표시다. 가짜는 무효라는 거죠. 민형배 의원도 철험회 소속인데 가짜로 탈당을 했다가 지금 복당을 못하고 무소속으로 있는데 아마 슬그머니 복당을 할 시점을 노리지 않나 싶습니다. 기다려보죠. 국무회의는 그렇고 결국 5월 3일 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법을 완성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들어가면은 그 영접하는 그 큰 홀에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쫙 있다는데 마지막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초상화를 건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날 처음 공개를 하면서 흐뭇하게 웃고 이제 나는 역사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한 다음에 9분이 지나서 검수완박을 심의 통과시킨 걸로 이제 뉴스에 났습니다. 이제 검찰의 집단 반발, 사법
파동까지인지 아닌지 검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뭐 법률이 통과되니까 별 수가 없죠. 어쨌든 검수완박 법률은 입법의 시기 또 목적 절차가 다 듀 프로세스 오브 로, 쉽게 말해서 법적인 절차를 못 거쳤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씨가 공언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은 나는 감옥 간다. 그걸 막기 위한 검수완박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시골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공언을 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급하게 서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보면은 헌법 규정에 검사라는 명칭이 한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도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은 헌법 12조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89조에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 헌법 규정입니다. 이때 검사나 검찰의 한자어를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검자는 사물을 조사한다 할 때 조사할 검이고, 사태의 내막을 검사한다는 검사할 검자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숙제검사, 학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군대 들어갈 때 등급 판정하는 식품검사할 때 그런 검자입니다. 찰자조차도 자세히 보고 살피다라는 뜻으로 살필 찰자. 다시 말해서 검사라는 뜻은, 또는 검찰청이라는 뜻은 공소청이나 기소사, 기소관, 공소관이 아니라 헌법에 검사, 검찰청으로 둔 것은 검사제도는 기소가 아니고 사건의 수사, 조사가 문자상 핵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수사는 법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인데,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굳이 수사를 검사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어 뜻 자체에 모순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검사란 말을 삭제를 하고 공소관으로 두려고 했는데,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삭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검사라는 용어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을 폐기하려다가 아뜨거라 싶어서 폐기를 하지 못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수사와 기소 여부는 분리될 성질이 아니다. 아까 헌법 규정 자체로 봐서 기소란 것은 수사의 결론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쉽게 예를 들면은 의사한테 진찰권을 박탈을 해서 진찰권은 간호사한테 주고 의사는 처방권만 가져라. 판사한테 재판권을 박탈하고 판사는 선고만 해라. 재판은 딴 사람이 하겠다. 이런 식의 모순을 가져온다. 실제로 공산국가, 북한, 옛날 소련, 중국도 검사, 판사 제도가 다 있지만 우리가 있는 줄 모르죠. 상권 분립한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산국가, 북한은 당을 인민의 대표가 당이라고 하죠. 당과 인민이 시키는 대로, 지난번 장성택이 사형시키는 거 보세요. 거기 검사나 판사 역할이 있습니까? 당이 시키는 대로 기소하고 선고하죠. 극단적으로 이럴 때 우리 극단적인 검수완박론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러시아 소비에트 성립 과정에서 형사법 적용 과정을 주제로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섬찟한 게 바로 수사, 형사 제도, 국가 제도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섬찟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이 소비에트 성립 과정에서 형사 제도의 변경이 주제였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제 검사 수사권 박탈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에 아까 말한 대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수사의 방법이지 기소의 방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 수사 방법으로 체포, 수색, 헌법에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데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헌법은 남겨두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수사조차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되니까 실제로 표현을 공소관이나 관자를 쓰지 않고 검사, 판사 이렇게 해서 자격도 법률상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스쿨 졸업을 하고 그런 자격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바로 판사가 하기 전에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하게 이제 헌법이 되어 있죠. 이런 검수완박은 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쉽게 말해서 입법 만능주의, 법률 만능주의는 위헌이다. 그 내용을 이제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국민이 검사의 수사를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비록 피고인이든지 비록 피해자, 고소인이든지 종국적으로는 법률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수사를 받을 권리를 아까 영장 청구권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만 헌법에 기재된 검사 및 검찰 제도는 글자 뜻 자의라고 합니다. 글자 뜻 그대로 헌법 제정권자가 최초에 우리나라 헌법 제정을 할 때 1948년도에 헌법의 수사기관으로 설치가 예정되었다는 점에서 검사 및 검찰 제도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검사제도의 폐지는 가능한가? 가능하지가 않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죠. 이 두 개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했다가 슬그머니 내려놨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열받은 부분이 검찰총장 부분입니다. 왜 경찰서는 경찰청장이고 전매청장이고 다 청장이라고 쓰는데 왜 검찰은 대학도 아니면서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입법론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놈들이 헌법을 찾아보니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슬그머니 집어넣었습니다. 경찰은 청장이고 검찰은 총장이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또 항의를 했죠. 육군참모총장도 대학교 총장이 아닌데 왜 총장이나? 그럼 육군참모총장, 해군 공군참모총장도 육군참모청장으로 바꿀래? 이러니까 저놈들이 입을 쳐닫으셨어요. 여하튼 이렇게 검사는 수사의 주제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90% 이상이 경찰이 수사를 하죠. 다만 검사는 수사의 주재를 하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검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근 80년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전제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거다. 검사 제도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적 합의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 투표로만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 이런 국회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 독재가 완성되어 있죠.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국회 해산 여부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떤가?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헌법 수호 의무가 선서할 때부터 대통령의 가장 중심적인 의무입니다. 영토의 보전, 국가 정체성 수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는 순간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요 며칠 전부터 강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4개월 동안 완전하게 박탈된 건 아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안 됐으니까 아직 완전 박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위헌이라는 건 논란은 아직 하지 마라.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은 한국형 FBI라고 합니다. F자가 연방범죄수사국이죠. 대한민국이 연방입니까? FBI가 민주당에서는 마치 경찰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FBI는 경찰이 아닙니다. FBI 소속은 미국은 폴리스 따로 있고 FBI 따로 있는데 FBI 소속은 법무부입니다. 저희로 치면은 검찰과 같이 법무부 소속이 FBI라는 점. 이런저런 점을 볼 때 아까 조국 전 장관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사법제도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체라는 건 쪼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일화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수사체계를 검찰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수처 처음 쪼개고 이제 중수청 쪼개고 국가수사본부 쪼개고 경찰도 지방경찰로 또 쪼개고 이제 검찰도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공소권은 또 남겨두니까 이렇게 국가사법제도를 이렇게 해체해버리는 게 저는 사실 저희가 사실은 무섭습니다. 국가사법제도를 해체, 아까 조국 법학 박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수사권을 100% 몰아준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경찰이 지금 90% 이상 1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잡아오잖아요. 검사가 잡지 않잖아요. 살인사건 나면은 범인은 누가 잡아옵니까?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사법개혁이라고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으니까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2년 동안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법원개혁, 아까 말한 대로 공산주의처럼 판사에게 재판권을 빼앗고 선고만 하라. 저는 이런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검수완박 이후 새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수완박은 무시한이라는 표현을 쓰려다가 좀 세련되게 무지한 운동권 아마추어 정권의 적폐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 미안하지만 적폐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지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이 전부 판검사 출신들입니다. 변호사, 법조인 출신입니다.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박주민, 특히 황운하는 경찰이면서 도둑놈 한 명도 조사하거나 잡아본 적이 없으면서 경찰 최고위층까지 출세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사법농단에 개입이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죠. 박범계. 문 대통령조차 그나마 저는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로 볼 수 없습니다. 자칭 인권변호사로서 법조인 출신이면서 이렇게 뻔히 알면서 헌법 위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70년 이상 사실은 우리 재헌 국회 이후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70년 이상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경찰에서 고문하던 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검찰이 그나마 하고 형사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70년 이상 완성된 형사사법제도가 근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검수완박법은 위헌소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주체가 누가 되느냐? 지금 변호사 단체에서 한변이나 헌변이나 이런 데서 위헌소원, 헌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위헌이냐? 쉽게 말해서 아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국민이 검사의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국민은 공안 중국 또는 북한처럼 공안 한 대만 수사를 받아라. 안 되겠죠. 그래서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가능한가? 다수 학자들은 퇴임 대통령도 소급해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뻔히 알고 통과시키고 공포를 했으니까 탄핵 심판 대상이다. 그 다음에 검수완박을 폐기하고 나아가서 국회 해산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국민 투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국민 투표는 아시다시피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국회를 믿지 못할 때 국민 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주권자죠. 그럼 주권자의 결단이 당연히 입법 독재를 하는 국회보다 상입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국민투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2조를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밑줄 쫙 그은 부분입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국가 형사 제도를 통째로 뒤집어 엎는 것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위에 대한 70년 쌓아온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나아가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회, 다수 국회를 해산까지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응 과정을 보면은 법안 통과되기 직전까지 4월 27일 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소용이 없죠. 가처분 신청을 해봤자 이제 통과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법을 저놈들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해서 중수청 재정을 저지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하니까 아마 200명을 민주당은 모으기 힘들겠죠. 앞으로 이제 거부권 행사가 관전 포인트가 다른 법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제가 시행령 정치라고 굳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은 법률모법, 헌법 법률이 있지만은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당분간 입법 독재를 회피해 나가려면은 시행령 정치도 필요하지 않나. 문재인 정권을 예를 들면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재단은 아직도 설립도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런 걸 볼 때 국회에서 통과돼도 시행령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여기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검찰 수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고무줄처럼 좀 늘리고 당겼다가 당분간 시행령 정치도 가능하실 부분을 제의드립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4개월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4개월 동안 우리 거짓말쟁이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이 관계된 원자력부터 지금 수사 중인 사건, 대장동 사건, 원자력 또 부정선거 사건 할 게 많죠. 최대한 압축해서 4개월 하고 또 부족하면은 상설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상설특검을 이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또 추천은 법무부 장관 아직 정식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이제 상설특검도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종합적으로는 지금 찢어놓은 수사권 또 정권 교체와 함께 결국 윤 정부의 손에 다 있습니다. 현명하게 활용을 하면은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머리를 써서 민주당이 다수 정권입니다만은 충분히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제가 제목은 검수완박 그 이유라고 했지만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면은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 공영방송 연구장악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도 지금 똑같이 180명의 힘을 이용해서 민주당에서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수완박도 그렇지만은 공영방송 연구장악 문제, 차별금지를 통해서 동성애 합법화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혼인으로 신고해다 받아야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부부가 되게끔 법률을 고쳐라. 이제 그 마지막 악법 2개에 대한 관심까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장시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인환 대표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전체적으로 핵심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